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고요. 역시 오늘 준비한 이제 한마디는 실적 성장 플러스 또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. 지금 이제 장이 별로 좋지 않죠. 그리고 내일 이제 FMC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관망 심리가 좀 강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,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장을 좀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개선될 시장의 흐름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FOMC 이후에 이제 이런 좀 불확실성들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좀 안도 랠리가 좀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고 좀 더 이제 무난한 흐름들로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? 이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강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런 종목들 많이 좀 편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오늘도 이제 관련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리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첫 번째로는 어제 편입한 그 TCC 스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편입한 종목들 중에서 이 TCC 쪽을 좀 보시게 되면, 어제 제가 편입했는데 오늘 지수가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죠. 어제도 좀 시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봉이 좀 나왔었고,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4%대의 상승 흐름들을 초반에 좀 이어가면서 역시나 무난한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막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업체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이 종목을 어제 편입할 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신규 투자를 지금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TCC 스틸 역시 좀 실적 성장세는 무난하게 좀 지속이 되면서 뭐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뭐 엄청 비싸다라고 할 만한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FOMC 뭐 이후에 좀 무난한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좀 관심 가지면 지금은 조금 장이 안 좋더라도 향후에 훨씬 여러분들의 좀 수익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TCC 스틸도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림 PTS 요거 잠깐 좀 말씀 좀 드릴 텐데, 우림 PTS가 이 종목이 엄청 크게 이제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. 그래서 좀 시세가 많이 나왔고,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서 지금 현재 좀 눌림을 좀 받고 있지만, 최근에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21선 혹은 뭐 11선 근처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림 PTS가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,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으로 시세가 또 나왔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, 만약에 향후에 좀 이제 전쟁이 뭐 끝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재료가 노출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꿈틀거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러면 좀 이렇게 이미 좀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우림 PTS 역시 한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공통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쪽이 좀 이제 웬만한 좀 이동평균선 좀 자리에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드렸고, 이제 신규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재가 7,080원이고요. 종목명은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. 자, 이수페타시스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. 이 업체는 이제 기판 관련된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사실 기판 관련된 종목 쪽에서는 뭐 FC BGA라고 하는 흔히 뭐 반도체 쪽으로 나가는 이런 패키지 쪽 기판이 이제 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,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용 쪽으로, 통신 장비 쪽으로 나가는 기판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역시나 이 업체도 실적 성장이 지금 제가 좀 이따 자료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지금 밸류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또 비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들이 좀 기대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자료는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네, 오늘의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업체고요. 자, 사업체부터 말씀을 드리면
사실 기판을 생산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판들을 생산을 합니다. 뭐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장 네트워크 쪽에 들어가는 기판도 제조를 좀 하고 뭐 다양한 이제 기판들을 제조를 하지만 이 업체가 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 통신 장비용으로 나가는 PCB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업체가 지금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그 MLB라고 해가지고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사이즈에도 굉장히 고밀도의 회로를 좀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라든지 최근에 첨단 산업 쪽에 더욱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MLB 역시 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수익성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 쪽 그리고 기판 관련된 업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. 다음은 결국엔 통신 쪽에 이제 모멘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에 따른 어쨌든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은 통신 쪽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멈췄었던 상태였고 어느 정도는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최근 들어서는 공격적인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인프라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를 지금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라든지 뭐 통신 쪽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앞으로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산업 쪽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역시나 통신 쪽이 우리가 미국 쪽의 업체들을 보기에는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AT&T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주로 있는데 이런 대형 업체들이 올해 투자 규모만 지금 한 72조 정도가 돼요. 이게 지금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되게 되면 한 72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 이런 또 통신 쪽에 투자들이 더욱더 집중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페타시스도 그에 따른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.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도 역시나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통신 쪽 인프라 투자 하반기에 더 집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다음 화면 좀 볼게요. 그리고 이 업체의 지금 장점이 사실 뭐냐면 이런 투자 관련된 소식도 있지만 경쟁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오히려 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들이 계속 뛰어들면서 이제 규모가 뭐 줄어들거나 수익성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멀티레이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판 업체들이 이제는 다 이제 사업을 접고 반도체 쪽 기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가 반사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본의 히타치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접게 됐고 우리나라에 사실 통신 쪽으로 이제 그 기판 만든 업체가 대덕전자였어요. 대덕전자. 근데 대덕전자도 최근에는 반도체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 통신 쪽으로 나가는 비중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. 그래서 최근에 수요가 혹시 이스페타시 쪽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단기간 내에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화면 보게 되면요. 제가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도 이제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, 이제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영업이익이 지난해에는 한 469억 정도, 올해가 한 842억 정도로 해가지고 한 70%, 80% 정도 증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성을 좀 보이는데, 이 업체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6배, 7배 정도밖에 안 돼요. PER 기준으로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향후에 개선될 여지들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지금은 장이 안 좋지만 장이 좀 개선됐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. 질문 받아볼게요. 네,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기판에 관련, 즉 IT 부품주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하는 그 삼성전기가 네. 계속해서 지금 이제 15만 원을 깼고,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그 밑으로는 빠지지 않고 있는데, 그 삼성전기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된다면
이제 시황적인 측면에서 이스페타 지수도 좀 단기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뭐 그냥 결론만 딱 일단 말씀을 드리면 별로 네. 영향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삼성 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전기 같은 경우 사실 어느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 MLCC죠, MLCC. 네. MLCC에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받고 물론 기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MLCC 모멘텀으로 조금 더 주가가 움직이는 게 훨씬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스페타 씨는 이런 기판 쪽이나 혹은 뭐 통신 쪽 관련된 모멘텀이 오히려 더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 전기가 뭐 빠진다고 해서 이스페타 씨가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. 오히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훨씬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. 자,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1차는 제가 7,800원 일단 짧게 잡아보고요. 2차는 8,500원, 손절가는 5,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